안녕하세요. 건강원 창업 아카데미 안영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건강원 창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탕전기계를 구매하셔야 되는데, 오늘 설명드릴 얘기는 이 건강원 창업에 필요한 이 탕전기계, 그러한 장비들의 AS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원을 창업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분쇄기, 추출기, 포장기 이렇게 좀 여러 대 이제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건강원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분쇄기를 제외하고서는 추출기도 이제 액상 추출을 위한 추출기가 되고, 그리고 포장기 같은 경우도 롤 타입의 포장기, 스탠드 타입의 포장기, 스파우트 타입의 포장기 모두 다 이 액상을 포장할 수 있는 이 액상 포장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액상 제품들은 사실 사용을 하면서 이제 고장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보통은 이제 추출기라든가 중탕을 하는 제품들은 사실 고장이 잘 나질 않습니다. 이제 워낙 단순한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재질 자체도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쉽게 녹이 나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워낙 단순한 제품이다 보니까 또 사용을 하면서도 크게 이제 고장이 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제 다만 열매체가 있는 탕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 기간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열매체를 보충을 해줘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열매체를 교체해줘야 되기도 합니다. 이제 소모성 이제 연료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시면 이제 일정 기간에 따라서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추출기보다는 포장기가 이제 고장이 많이 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강원에서 사용하는 이 탕전기계의 AS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건강원에서 사용하는 이제 탕전기계는 보통 이제 분쇄기가 있고요. 그리고 추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장기가 있죠.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 전으로 보면 뭐 세척기가 있을 수 있고, 이 이후로 보면 뭐 교반살균기, 기타 뭐 다양한 제품들이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세척기라든가 뭐 분쇄기 이런 것들은 작동 방법도 간단하지만 사실 고장률도 많지 않은 편이에요. 이제 온오프 방식밖에 없고, 그래서 안에 이제 모터가 망가지지 않거나, 혹은 분쇄기 같은 경우는 칼날이 마모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 뭐 사용을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쓰시면서 크게 뭐 고장이 잘 나서 못 쓰겠다 이런 부분은 이제 아니실 거라고 보고, 추출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안에 이제 내통이라든가 외관 이런 것들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이제 워낙 단순한 원리로 되어 있어요. 기판이 이제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제품의 핸들식 추출기 같은 경우는 핸들 실린더가 달려 있고, 그리고 기판이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열을 공급을 하는 히터가 있다거나, 이제 가스식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버너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간단한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포장기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스탠드 타입의 포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면 실링이기도 하고, 이제 스파우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캡이 달려 있기도 하지만, 건강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롤 포장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전면과 후면을 이 열로서 접착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열이 약해도 접착이 안 되고, 또 누르는 힘이 약해도 좀 접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추출기에서 안전하게 이제 액상만 넘어와야 되는데 찌꺼기들이 넘어온다거나 이랬을 때 그 찌꺼기가 막혀서 내부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이 밸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액상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이 조치가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제조사에서는 AS, 이제 무상이죠. 무상 AS 기간을 보통은 이제 1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새 제품 경우에는 1년, 그리고 중고 제품인 경우에는 뭐 6개월 정도까지도 이제 봐드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제 생산을 한 게 아니고 유통이니까. 이것은 누가 매입을 했고 누가 파느냐에 따라서 중고 제품 같은 경우도 새 제품처럼 뭐 1년간의 보증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판매 업체들 대부분이 중고는 6개월, AS 무상 1년이라는 거는 이제 신제품, 새 제품이죠. 새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요것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 뭐 간단하게 영상으로 설명드리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 AS 기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AS, 무상 AS에 해당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상 AS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냐면, 첫 번째가 자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우예요. 사용자가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될 만한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계가 오작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결함으로 이제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 결함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1년 이내에는 AS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체 결함으로 판단이 되면 1년이 넘어도 보통 이제 판매자가 AS를 무상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체 결함이라는 게. 이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계가 고장이 나면 1년도 안 됐는데 무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기계를 사용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제 기계가 이제 오작동을 하거나 그러면 답답하겠죠. 그런데 공장에서 혹은 판매자가 AS를 유상으로 할 것이냐, 무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결함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함이 발생을 할 때 이 원인이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발생이 된 거다, 뭐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런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 포장기 유리관이 있는데 소비자가 단단한 걸로 어떻게 하다 툭 쳐가지고 유리를 파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체 결함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자체 결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소비자 과실로 봅니다. 소비자 과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제품 상태에는 문제가 없었던 건데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년 이내, 그러니까 구매한 지 1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처리를 받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간단한 이제 부속품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판매자가 뭐 그냥 무상으로 AS를 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침수로 인해서 고장이 났다거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동 포장기 유리관이 충격에 의해서 파손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AS를 해주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계 제품을 구매하시면서 조금 많이들 물어보세요. AS 기간이 왜 1년밖에 안 해주냐, 무상 AS 기간을 뭐 2년을 해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사실 기계가 자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한 달 이내에 다 증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뭐 잠복기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기계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압력계가 고장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히터가 열선이 망가져가지고 열이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판 같은 경우가 숫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뭐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기계라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공장에서는 최대한 테스트를 해서 출고를 하겠지만 이것을 뭐 100% 차단할 수는 없거든요. 포장기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탐기라든가 분쇄기, 그러니까 추출기나 분쇄기에 비해서는 약간 좀 민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포장기 뒤에 캐비넷을 열어보시면 굉장히 단순하게는 돼 있지만, 사실 원리적으로 보면 뭐 펌프가 솔밸브를 통해서 뭐 이렇게 주입구를 거쳐서 나가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아가 달려 있고 이제 체인이 걸려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추출기라든가 분쇄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작동을 하게 되는데, 포장기가 오작동을 했다고 해서 이것도 또 무상으로 AS가 되느냐, 또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장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은 액상 제품이거든요. 액상 제품인데
가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액상으로 온전하게 이제 제품을 가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추출기를 사용을 할 때 자루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자루를 묶는 과정에 손에 묻어있던 이 재료가 자루 밖에 묻어나서 나중에 이송이 되는 과정에서 추출액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찌꺼기들, 예를 들어서 뭐 양파 같은 경우에는 양파 뿌리 부분, 포도 같은 경우는 포도 씨가 이제 또 딸려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찌꺼기들이 조금씩 이제 딸려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온전하게 이제 액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밸브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주입부에 막힌다거나 이래서 오작동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건강원을 이제 신규 창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계 다루는 게 이제 조금 서투르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더 나타날 수가 있어요. 파우치를 뭐 결합하는 과정에서도 잘못 깰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찌꺼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뭐 청소하는 과정에 침수로 인해서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자동 포장기 같은 경우는 소모성 부속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고장이라고 단정져서 뭐 AS를 뭐 의뢰를 하거나 뭐 AS 접수를 해서 이런 판매자가 와서 다시 원활하게 조치를 해줄 때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창업자가 미리 자주 발생을 하는 이 부속품을 준비해 두셨다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포장기 중에서 그러면 어떠한 부속품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건강원에서 사용하는 롤 포장기를 기준합니다. 롤 포장기를 기준하면 첫 번째가 살균 히터가 필요하실 거예요. 살균 히터 같은 경우는 포장기를 작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주 탑니다. 왜냐면 포장을 하다 보면 특히 신규 창업자 같은 경우는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물이 없는지를 잘 몰라요. 계속 이제 받아서 상자에 담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살균 히터를 태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살균 히터는 물론 뭐 한 번, 두 번 탔다고 해서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용만 가능하다면 닦아서 검게 그을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 깨끗하게 닦아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재차 반복이 되면 보기에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제 역할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균 히터 1개 정도는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자주 발생하는 게 이제 솔밸브입니다.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해서 이 펌프에 달려있는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주입이 되는 과정에서 솔밸브가 뭐 열었다가 닫았다 이렇게 자동으로 열고 닫고 해주는 밸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파를 가공을 할 때 양파 껍질이라든가 양파 뿌리라든가 뭐 포도 씨라든가 아니면 그 추출기를 철수세미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철수세미가 이렇게 딸려 넘어와 가지고 이 솔밸브에 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솔밸브에 찌꺼기가 끼면 이 패킹이 온전하게 닫아주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청소를 해서 쓰기도 하는데 청소를 뭐 2회에서 3회 정도 아니면 3회에서 4회 정도 이게 몇 차례 청소를 하다 보면 제 역할을 못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또 교체를 해 주셔야겠죠. 3번으로는 이제 칼날이죠. 칼날은 일정 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마모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서 마모되는 현상이 좀 빨리 오기 때문에 이렇게 칼날도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어느 정도 칼날이 잘 절단이 되지 않았을 때 이것도 물론 첫 번째는 조절이겠죠. 칼날을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조절을 해도 안 되는 경우에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에 이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제 4번으로는 이제 펌프. 이제 포장기를 이제 주입을 할 때 이제 쭉 주입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부속품이에요. 펌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펌프가 돌지 않아서 펌프를 교체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찌꺼기가 주입구 쪽으로 너무 나와서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도 주입구 쪽으로 찌꺼기가 자꾸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펌프도 1개 정도를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그러한 이제 현상이 발생이 됐을 때 준비해뒀던 펌프를 교체해 주시면 그런 현상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5번으로는 이제 주입구가 있어요. 주입구 같은 경우는 자동 포장기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져 있습니다. 수출액을 주입을 하는 공정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데 이 주입구가 아무래도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다 보니까 이 기역자에 있는 부분에 찌꺼기가 좀 낄 수가 있어요. 특히 기역자로 이제 꺾여져 있는 부분 상단에 보면 이제 볼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볼 밸브가 달려있는데, 볼 밸브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커 보이지만 내부 그 볼이 들어가는 그 공간은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찌꺼기가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밸브를 최대한 열었음에도 물 나가는 양이 굉장히 적다거나, 아니면 이 펌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찌꺼기가 자꾸 계속해서 나온다, 이런 현상에는 주입구를 청소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청소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주입구도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으로 보면 이제 리미트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리미트 스위치. 이 리미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포장기 안쪽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작은 스위치입니다. 가격으로 보면은 한 2,000원 정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리미트 스위치도 하나 정도를 준비해 두시면 좋은 게, 리미트 스위치는 주입하는 타이밍에 주입을 해라, 이렇게 신호를 주는 스위치예요. 그런데 리미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난 몸체 철사 같은 게 이렇게 하나 달려 있어 가지고 이렇게 딸깍딸깍 이렇게 쳐주는 스위치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공 과정에서, 포장하는 과정에서 약물이 이제 밖으로 조금씩 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튀어 들어간 약물이 스위치 쪽으로 좀 튀게 되면 그 약물이 살짝 이제 점도가 있어서 끈적끈적거려서 이 철사가 쳐주지를 못해요. 이제 붙었다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WD라든가 아니면은 오일을 조금 발라가지고 다시 원활하게 작동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또 그 리미트 스위치를 교체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부속품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해두셔서 가지고 계시면, 이거는 포장기를 아무리 잘 사용을 하더라도, 물론 이제 살균히타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기를 잘 사용을 하시면 교체할 일이 없겠죠. 이제 거의 반영구적으로도 쓰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외하고 솔밸브, 칼날, 펌프, 주입구, 리미트 스위치, 7번에 보면 히터가 있어요. 포장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면은 전면과 후면을 뜨겁게 달군 히터가 꽉 녹여서, 파우치를 살짝 녹여서 꽉 눌러서 접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히터는 형광등이나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수명이 있어요. 일정 기간을 사용을 하게 되면 히터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히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총 7가지네. 7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두시면, 사실 얘들은 예견된 교체하는 부속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소모성 부속품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타이어가 마모가 돼서 타이어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은 사용량에 따라서 혹은 사용 기간에 따라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속품입니다. 이건 내가 깨끗하게 잘 쓴다고 하더라도 관리해야 되는 부속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아직 건강원 창업을 안 하셨다, 이런 분들이라면 이런 부속품들까지 처음에 기계를 구매하실 때 같이 구매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기계를 이제 좀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말만 잘하면 어느 정도 또 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매를 하셔도 좋고 서비스를 받으셔도 좋고, 나름대로 창업자가 가지고 계시면 사실 건강원을 운영을 하고 기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하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건강원에서 사용을 하는 다양한 탕전기기의 AS 기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AS라는 게 사실 제조사라든가 판매자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는 무상 AS는 기계가 자체적으로 결함이 있을 때 하는 이제 AS가 이제 무상 AS이기 때문에, 물론 기계다 보니까 제조 과정에서 결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운송 과정에서도 또 AS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무상으로 AS를 처리를 해주겠죠. 그렇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소비자의 과실이 일부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 따라서 혹은 부속품의 가격에 따라서, 처리 비용에 따라서 무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무상으로 해주지도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중대한 기계의 결함이라든가 이런 거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구매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오는 이런 이제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청구를 하고 조치를 받고 빠르게 조치를 하는 게 맞지만, 기계가 자체적으로 고장이 아니고 소모성 부속품의 교체 주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오작동 같은 경우에는 부속품을 미리 준비만 해두신다면
저희가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라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렵지 않게 조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설명드린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다음 영상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도 또 영상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원 창업 관련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ait to see your golden smile, feel of 1,000 kisses. Oh, please stay a while. I reach up to